안녕하세요. 수연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40페이지의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확률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오프라인 등교했을 때 배웠던 확률의 뜻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n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로 구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모두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교과서 240페이지를 준비해주세요. 교과서 240페이지입니다. 개념일기 문제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은 알렉산드로 대왕의 일화이다. 알렉산드로 대왕은 전쟁을 앞둔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내가 가진 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신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동전을 던진 결과 앞면이 나와 병사들의 사기는 한껏 올랐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동전은 앞면만 있는 동전이었다. 자,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던진 동전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하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1번과 2번 문제에 답을 달아볼게요. 자, 1번. 위에 동전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이라는 것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잖아요. 여기서 동전을 던졌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양쪽 면, 두 가지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또 양쪽 모두 앞면이기 때문에 2분의 2. 그래서 결국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라고 답을 달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동전을 한번 던질 때 뒷면이 나올 확률. 이번에도 역시 모든 경우는 양쪽 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양쪽 면 모두 앞면이기 때문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뒷면이 나올 확률은 0이다 하고 구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전은 항상 앞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항상 앞면, 반드시 앞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뒷면이 나올 수 없는 동전이죠. 자, 이때 보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뒷면이 나올 확률은 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일 것이다 하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그 확률이 어떤 크기를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n분의 A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우의 수가 n일 때, 자,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0보다는 우리 크거나 같겠죠. 0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확률은 이것을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눈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양쪽을 n으로 나눠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n분의 0은 0이고,
그리고 n분의 n은 1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 그 사건 P의 값의 범위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그래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P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확률의 성질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P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세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2번이랑 3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경우의 수, U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의 경우의 수인데 자,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와 크기가 같겠죠. 즉 모든 경우 분의 모든 경우 다 쓰지 않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쓸게요. 이기 때문에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수 분의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마찬가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분의 0, 즉 확률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확인했던 그 예측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확률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성질 익히시고 문제 1번, 2번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재생 멈추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문제 1번, 2번 같이 풀이해 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어떤 사탕 뽑기 기계에 총 100개의 사탕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포도맛 사탕이 70개, 딸기맛 사탕이 30개라고 한다. 이 기계에 동전을 넣고 사탕 1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단 사탕 뽑기 기계에 총 100개의 사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쵸, 100개의 사탕이니까 100이 되겠죠? 이 중에서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번. 자,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포도맛 맛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그럼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100개 분의 포도맛 사탕 70개 따라서 10분의 7이 1번의 답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렌지 맛 사탕이 나올 확률. 자, 여기 보시면 총 100개의 사탕이 들어있는데 포도맛 사탕은 70개, 딸기맛 사탕은 30개라고 했어요. 오렌지 맛 사탕은 0개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100개 분의 오렌지 맛 사탕이 나올 경우의 수 0. 그래서 확률은 0이다. 자, 오렌지 맛 사탕이 나오는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확률의 성질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성질,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를 이용해서도 이번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2번은 0, 이 답이 되겠고요. 3번, 포도맛 또는 딸기맛 사탕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보시면 포도맛 사탕이 70개, 딸기맛 사탕이 30개이기 때문에 포도맛 또는 딸기맛이 나오는 사건은 70 더하기 30 해서 100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100분의 포도맛 또는 딸기맛이 나올 확률 100. 즉, 확률은 1이다. 사탕 뽑기 기계에 포도맛 사탕 혹은 딸기맛 사탕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포도맛 또는 딸기맛 사탕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3번 1이다 하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말해 주시면 되겠죠. 파란 구슬이 10개 들어있는 파란 구슬만 10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노란 구슬을 꺼낼 사건, 혹은 100쪽짜리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쳤을 때 200쪽이 나올
사건, 이렇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답 채워 넣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42페이지죠. 이번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자, 개념 열기 모두 한번 함께 볼게요. 주원인의 반 학생 30명이 태어난 달을 조사하였더니 태어난 달이 5월인 학생이 7명이었다. 총 30명이 있죠. 이 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그 학생이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 학생이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닐 확률. 자, 주원인의 반 학생 중에서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닌 학생은 몇 명이 있죠? 그쵸? 5월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은 총 30명 중에 7명을 빼서 23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나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닐 확률, 5월이 아닐, 짧게 쓸게요. 5월이 아닐 확률은, 자, 전체 모든 경우의 수 30분의 2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니다.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닐 확률은, 자세히 보시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수 30, 전체 학생 수 30분의 30 빼기 7이 될 거고, 그쵸? 여기서 7은 5월에 태어난 학생 수가 되겠죠? 탄생 학생 수. 자, 그리고 이 30분의 30 빼기 7은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냐면 30분의 30 빼기 30분의 7로 분리해 줄 수가 있고, 이는 즉 1에서 30분의 7을 뺀 것과 같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30분의 7은 7이 5월에 탄생한 학생 수이기 때문에 무엇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5월에 아무나 뽑았을 때 태어난 달이 5월 1 확률 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어난 달이 5월이 아닐 확률은 1 빼기 태어난 달이 5월 1 확률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그 P를 빼준 값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제 3번을 볼게요.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성공할 확률을 0.85, 성공할 확률이 0.85라고 하면 이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실패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쵸? 실패한다는 것은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실패한다라는 것은 성공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1에서 성공할 확률 0.85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15다. 그래서 실패한 확률은 0.15다 하고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이 1-P라는 식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 그럴 때 이 1-P라는 식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예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 1-P를 이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자,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반대는
어떤 게 될까요? 한 개도 뒷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즉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겠죠. 이 나올 확률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는 건 앞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반대 사건인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조금 더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P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동전 2가지, 그리고 두 번째 동전 2가지를 곱해서 4가지다 라고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 적어도 한 개도 뒷면이 나오지 않는 사건, 즉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앞면, 그리고 두 번째도 앞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는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1에서 4분의 1을 빼주셔서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하라는 것보다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 이렇게 1-P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적어도가 나오는 문제는 1-P를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4번과 수학 역량 기르기를 모두 해결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풀이를 듣도록 할게요. 문제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쌍지읒의 자음 4개와 아, 어, 오, 우, 이의 모음 5개가 각각 하나씩 적힌 한글 카드가 있고 자음 1개와 모음 1개씩을 짝지어서 글자를 만든다고 해요.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세는 것보다 포함하는 글자를 세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냐면 나머지 3개의 자음과 나머지 모음을 조합하는 것보다 쌍지읒 하나만 생각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1-P를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쌍지읒을 포함하는 글자 의 개수, 글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쵸? 나머지 모음의 개수만큼이 되겠죠? 1, 쌍지읒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음 5개, 1 곱하기 5, 5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는 자음 4가지 그리고 모음 5가지 곱해주시면 되죠. 왜냐면 동시에 선택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체 20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쌍지읒을 포함하는 글자를 만들 확률은 20분의 5가 되겠죠. 즉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으로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은 어디에서? 그쵸, 1에서 포함하는 확률인 4분의 1을 빼주시면 4분의 3이다 하고 답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4분의 3. 자, 그 다음에 수학 역량 기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을 다음 두 학생의 방법으로 각각 풀고
누구의 방법이 더 나은지 의견을 말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찬영이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계산해야지 라고 했고, 지연이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계산해야지 라고 했어요. 자, 찬영이 버전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찬영이는 두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를 모두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구해봐야죠. 합이 2일 경우, 그리고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 6일 경우, 7일 경우, 8일 경우, 9일 경우, 10일 경우를 모두 구해야 돼요. 자, 합이 2일 경우는 1, 1, 그리고 합이 3일 경우는 1, 2, 2, 1. 자, 합이 4일 경우는 1, 3, 2, 2, 3, 1. 자, 합이 5일 경우는 1, 4, 2, 3, 그리고 3, 2, 4, 1. 또 합이 6일 경우 1, 5, 2, 4, 3, 3. 아이고 많죠. 4, 2, 5, 1. 자, 합이 7일 경우 1, 6. 그리고 2, 5, 3, 4, 4, 3, 5, 2, 6, 1. 자, 8번 2, 6, 3, 5, 4, 4, 5, 3. 딱 봐도 지금 너무 힘들죠? 6, 2. 그리고 합이 9일 경우 거의 다 왔어요. 3, 6, 4, 5, 5, 4, 그리고 6, 3. 자, 10일 경우 4, 6, 5, 5, 6, 4. 다 헤아리는 것도 너무 힘들죠?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5. 얘는 6개, 5개, 4개, 3개. 자, 이거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죠? 총 33가지. 20, 28, 23, 33가지. 33가지이다. 자, 그런데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각각 6가지니까 곱해서 36가지가 나오니까 확률은 36분의 33이다. 즉 12분의 1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지연이의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연이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인 경우를 모두 구하겠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10 이하일 확률을 구하기 위해 11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이거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 이상인 경우의 수를 일단 모두 구해볼게요. 합이 11일 때, 그리고 합이 12일 때 더 이상 존재하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합이 11인 경우는 5, 6, 그리고 6, 5가 있고, 합이 12인 경우는 6, 6.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3가지만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합이 11 이상일 확률은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36분의 3, 그래서 즉 1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P 이용해서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은 1에서 11 이상일 확률을 빼서 12분의 11이다. 같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찬영이의 방법보다 누구의 방법이 훨씬 편한가요? 그쵸? 지연이의 방법이 편하죠? 자, 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색이 더 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를 이용하시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더 편할 때 이렇게 반대 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구하는
것보다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는 게 더 편할 때 이 1-P를 이용해 주시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44페이지부터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